안녕하세요. 장창창TV입니다. 중도 포기 실버타운에서 돌아온 70대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간지에 소개된 두 노인이 실버타운 입주생활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 사는 게 소통이라는 걸 뒤늦게 후회하는 생생한 체험기의 화제입니다. 창창창TV 조회수가 최근 1000회를 돌파하면서 역시 소통이 화제의 대세임을 입증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디서 보낼 것인가? 주변에 고일을 맞이한 또래들이 어디에 거처를 두고 마지막 여생을 지낼까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 실버타운이라는 시설도 방문하여 상담도 해보고 모두의 관심사인 듯 퍽이나 진지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노후를 맞이하며 자기 능력과 조건에 맞는 삶을 찾아 어떤 이는 산이 좋아 산으로 가고 어떤 이는 바다를 찾아 섬으로 가기도 하지요. 도심에서 수십억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조건의 그들이 아니라면 여유롭게 교통이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난 소통이 없는 세상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보스럽게도 소통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모든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 소개된 히라노 유씨가 실버타운에서 겪은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 글입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소통 부재의 황혼에 이런 결심이 유혹을 하였다. 이러다가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그는 당시 77세 실버타운의 휴양지 같은 첫인상에 덜컥 계약을 했다는 거죠. 바다가 보이는 22층 빌딩의 럭셔리함까지 갖추고 있었고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어서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은 온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고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지내길 기대했지만 그거는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타령 그리고 왕년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리고 말았다.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지만 고급진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아, 소통이 없는 이 세상은 차라리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고 드디어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감옥살이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입주 2년 만에 실버타운을 청산하고 1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내고서 도쿄로 유턴을 해서 돌아왔다. 또 하나의 화제의 이야기는 반은 천국, 반은 지옥이라는 실버타운 입주 체험기를 어느 변호사님 칼럼니스트 글 중에서 옮겨보았습니다. 압구정의 사모님들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살려고 하면 난 안 살 거야. 백화점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어야 하는데 이런 감옥살을 왜 비싼 돈을 내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딴 나라 세상이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저자는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고개를 넘어서며 팝뿌리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정한 곳 실버타운은 겉에서 보기에는 분명 천국이었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지고 말았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요 핏줄기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어주고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진 나에게 그 음식들은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무엇이 다르랴. 90대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 가는 길 중간에 한 대합실이라고 말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 사는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결국 그는 포기를 결심했다. 장창창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결심한 나의 안식처 얘기입니다. 15년째 지금 이곳을 생활해 오면서 체험으로 느낀 바를 팁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도심의 아파트보다는 주택형 2층 정도의 구조를 저의 노후의 안식처로 꿈꿔왔습니다. 주택은 일단 땅을 딛고 설 수가 있는 곳이지요. 2층 정도의 구조물은 한켠에 조그마한 서재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나 혼자의 단독주택이 아닌 3, 4인이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이라면 더없이 안성맞춤인데, 저는 오랫동안 소통을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더욱 노년의 삶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3, 4인이 함께 거주하다 보면 불편한 일도 있겠지요. 착한 이웃, 나쁜 이웃. 그러나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통을 얘기하면 뭔가 좀 잘 매칭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승용차 거리로 1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교통망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40여 킬로미터. 편도의 주행시간은 50분 정도의 거리에 안성맞춤의 시간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인근 거리에 백화점이나 대학병원이 위치하면 우리가 항상 전원생활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얘기들 하지요. 생활권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까운 데 백화점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가 될 것 같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시설은 우리 나이에 긴급 위난시에 우리의 피신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10분 정도의 인근거리, 백화점, 대학병원에 위치를 찾아 나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손때가 묻은 추억의 애장품이 보관되어 있는 곳, 이게 바로 마지막 내가 거처하는 안식처의 조건입니다. 현재 15년째 이 거처에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의 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회상을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유일한 안식처로서의 저의 주택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선택의 결정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창 구독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글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이런 소소한 추억을 잘 간직하며 행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노후의 삶, 정말 주택의 조건이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창창창 TV였습니다.